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8일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되고 한 2주일 있으면 이제 2019년도도 이제 마지막이 되고 그리고 이제 2020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11월 20일 날 첫 번째 이 강의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7번째 되는 그 강의가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주제는 상용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우리 강의를 위해서 지난 40년간 제가 처음 투자한 것이 1980년도쯤 되니까 거의 한 40년 됐는데 40년 동안 제가 토탈 구입한 부동산을 다 계산해 보니까 한 34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팔은 것이 한 20개 정도 팔아갖고, 지금 이제 한 14개 정도 이렇게 남은 거죠. 근데 그 34개 구입한 걸 갖다 제가 이렇게 쭉 돌이켜 보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대개가 시간이 지나면 대개 값이 오르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한정돼 있는 거고 대개가 이제 이 인구도 사실은 좀 늘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주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예외적으로 미국은 거의 다 인구가 늘고 도시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아무래도 이 다양화 비즈니스가 다양화되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이 더 많이 필요하면 필요했지 줄어드는 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값이 오르는데 34개 구입한 걸 갖다 제가 이렇게 쭉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3개 정도가 이제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구입한 거죠. 나머지 한 31개 정도가 프로핏을 남겼다 이렇게 이제 제가 보는 거죠. 근데 이제 3개 적자 본 것 중에서 하나가 제가 뉴욕에서 살다가 업스테이트로 제가 1987년도에 이사가 왔고 25만 원짜리 집을 사갖고 이제 시골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닭도 기르고 이 논은 아니지만 밭도 우리가 직접 재배하고 먹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공기 좋고 다 좋은데 이런 데는 지금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 안 팔려갖고 값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제가 거의 이제 10만 불 더 늘렸으니까 한 35만 불 정도의 코스트가 들어갔는데 판 것이 그저 한 7, 8만 불에 팔았으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손해봤어요, 제가. 땅도 제가 9만 불 주고 샀는데 텍스만 4만 불 정도 냈으니까 이게 14만 불 정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팔면 5만 불 정도 잘 받아야 6만 불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 큰 손해 본 거예요. 맨하탄 콘도는 이건 굉장히 이익 받고요. 4배 이상 올랐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이제 또 이거 2개 손해 본 것보다 더 큰 손해를 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과거에는 이 삼각 빌딩, 상용 빌딩을 갖는 것이 사실은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레지덴셜, 콘도라든지 개인집보다는 상가가 사실은 더 많이 올랐어요. 과거 이렇게 쭉 놓고 보면. 근데 그것이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 상용 부동산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상용 부동산은 옛날에는 융자를 잘해줬는데 지금은 상용 부동산 융자의 퍼센테이지가 은행마다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적자를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용 부동산이 요새 어떤 트렌드가 되냐면 예를 들어 이 미국의 몰이라고 있어요. 몰. 보통 몰. 가게가 10개부터 한 100개 정도까지 이렇게 모여 있고 파킹장이 50대, 100대부터 한
300대, 500대 파킹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앵커 스토어가 있어요. 앵커 스토어라고 하는 건 그 몰 중에서 제일 큰 스토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뭐가 있냐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시얼스 같은 거 또는 이런 큰 슈퍼마켓 같은 거 또는 메이시스 이런 것들이 이제 앵커 스토어가 되고 그 앵커 스토어 둘레 이제 작은 스토어들이 쫙 있는 걸 갖다 몰이라 그러는데 미국에 한 5만 개 정도가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그 파산의 위험이 있고 은행 융자를 제대로 못 갚는 몰이 15%가 넘는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거는. 그 몰에 융자를 해주는 은행도 같이 잘못하면 망하는 그런 그 수준이죠. 왜냐하면 시어스 같은 데는 지금 많이 문 닫았는데 거기 문 닫고 나서 앵커 스토어를 얻지 못하면 다른 그 사람들이 오질 않으니까 그냥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용 부동산이 굉장히 위험한데 제가 그 리치필드 파크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그 뉴저지에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팔리사이드 파크인데 그 팔리사이드 파크의 북쪽으로는 리온이라는 데가 있고 동쪽으로는 포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리치필드라는 게 있어요. 또 서쪽으로는 리치필드 파크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리치필드 파크, 팔리사이드 파크에서 한 10분밖에 안 떨어지는 데인데 거기 메인 스트리트에 상가 빌딩을 하나 제가 보게 됐어요. 가게가 3개 있고 아파트가 6개. 굉장히 그래도 큰 빌딩이에요. 그래서 야, 이런 상가 빌딩도 한번 가져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상의해 갖고는 상당히 그 금액이 싸게 나온 거예요. 한 90만 불 정도에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딜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한 80만 불을 좀 더 주면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융자를 한 55만 불 정도 빌리고 이제 그 빌딩을 갖다 이제 제가 샀어요. 아파트가 6개가 있고 위에 조그만 아파트죠, 아주. 아래 가게가 3개 있는데 리코 스토어가 하나 있고 하나는 조그만 하드웨어 스토어가 있고 하나는 미장원이 있고 그다음에 6개 아파트가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보니까 렌트만 다 받으면 모기지 내고 세금 내고 보험 내고도 돈이 많이 남아요. 그 리치필드 파크의 메인 스트리트라는 데 위치해 있어요. 이 메인 스트리트라고 하는 데는 미국에서는 어떤 도시라 하더라도 항상 제일 먼저 생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것을 보통 메인 스트리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메인 스트리트 하면 그 타운에서는 제일 큰 길이고 제일 오래된 길이고 상가가 제일 많아요. 어떤 도시에서는 브로드 애비뉴 또는 브로드 스트리트, 메인 애비뉴, 브로드웨이 이런 말들을 써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우리가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중국 음식이 좀 먹고 싶다. 그러면 대개 이제 이런 메인 스트리트나 브로드 애비뉴 이런 걸 찾아갖고 가면 거기에 꼭 뭐가 있냐면 시청이 거기 있어요. 시청이. 거기 타운홀이라든지. 근데 그 타운홀이라든지 시청이 있으면 그 중국 사람들이 벌써 미국에 정착한 지가 벌써 거의 100년에서 200년쯤 되는데 이 사람들은 중국 식당을 낼 적에 항상 어디다 내냐면 시리올 가까이다 내요. 왜냐면 옛날에는 무법천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일 치안이 잘 돼 있는 곳이 그래도 시리홀이다 해갖고는 뉴욕도 이제 맨하탄 브로드웨이 시리홀 근처에 차이나타운 있고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소도시라 하더라도 중국 음식점은 전부 이런 데 있어요. 그게 메인스트리트에 있는 빌딩이니까 얼마나 괜찮아요. 근데 이걸 샀는데 2006년도에 제가 한 80만 불 좀 더 주고 샀는데 한 1년 사이에 가게 3개가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 랜드로드는 벌써 이 가게가 상용 이 스토어들이 지금 약간 문제점이 있다. 그때 이제 이미 아마존이 막 지금 시작할 때고 그 다음에 그 리코 스토어가 제일 큰데 리코 스토어가 한 블럭 떨어진데 이제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매상이 확 줄으니까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상태. 그 다음에 하드웨어 스토어는 그 근처에 또 홈디포라고 그러는 데가 있어갖고 많이 사거나 비싸게 사는 데는 전부 글로 가고 아주 조그만 것만 사는데 오니까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장원도 우리 빌딩엔 그 파킹장이 없으니까 파킹장 있는 데로 옮겨갈 계획을 하고 그러니까 셋 다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드로드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싸게 우리한테 파는 거예요. 우리는 얼씨구나 하고 이제 이걸 받았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는 모기지를 내야 되고 또 부동산 세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보험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물값도 내야 되고 이렇게 내는데 1년쯤 지났는데 가게 3개가 다 빈 거예요. 아파트만 6개 있어요. 근데 아파트만 6개 있으니까 그래도 그거 뭐 다 그 빌딩 자체를 갖다 파산할 정도는 아니에요. 내가 돈 이익은 없지만은 뭐 돈을 갖다 제가 뭐 한 달에 뭐 돈 한 2천 불이라도 집어주면 간신히 유지는 되는 그런 그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한 10년 정도 이제 거기서 갖고 있었어요. 그 뭐 스토어는 아직도 뭐 비어 있는 상태고 안 들어와요. 뭐 거기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스토어를 갖다 이렇게 좀 유치하게 해서 돈도 좀 투자하고 그래갖고는 하여간 이거 결국은 이 빌딩을 갖다 제가 한 10년 후에 운이 좋게도 그래도 내가 산 거는 뭐 한 80, 한 2, 3만 불이라고 하면은 한 4, 5만 불 정도 적게 팔긴 팔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들어간 돈이 한 10만 불 이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15만 불 정도 손해보고 판 거예요. 이 15만 불 정도 손해보고 판 거는 제 34개 중에서 이게 제일 많은 거예요. 이런 거는 전부 몇만 불씩인데 이 손해본 거예요. 근데 제가 2006년도에 그래도 저는 운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6개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렌트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제가 견딜 수 있었는데 2006년도 같은 해 제가 잘 아는 사람이 뉴저지의 에디슨이라고 있어요. 뭐 리치필드 파크나 뭐 비슷한 그런 그 동네 조금 남쪽에 있지만은 거기에 이 사람이 가게만 7개가 있고 그다음에 파킹장이 거의 한 7, 80대 파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넓은 그 장소에다가 1층짜리 가게만 7개가 쫙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이제 150만 불에 이 사람이 구입을 했어요. 100만 불을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세탁소하고 남자는 세탁소하고 부인은 네일 살롱 해갖고 열심히 50만 불을 갖다 그냥 벌은 거예요. 한 20, 30년, 20년 동안에. 그래갖고는 그걸 다 해갖고 산 거예요. 2006년도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2007년도에 그 리만 브라더스 그 경기 침체가 오는 바람에 그때 잘 되던 가게들도 많이 문 닫았어요. 경기가 너무 나빠져갖고 실업률이 막 4%에서 막 10%가 넘고 그러니까 뭐 가게들이 뭐 굉장했어요. 근데 가게 7개 중에서 5개가 문을 갖다 닫고 렌트 못 내겠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2개밖에 없으니까 이건 융자를 진짜 못 받아. 그리고 또 게다가 융자도 갚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아파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라도 있으면 그거 받아갖고 그걸 할 텐데 5개가 이게 2007년도, 2008년도 사이에 나가버리니까 그냥 2009년도에 은행에다가 그냥 빌링에다가 그냥 줘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50만 불 그냥 날라간 거죠. 그런 그 케이스가 있었어요. 저는 같은 2006년도에 샀는데 저는 10년 있다가 한 15만 불 손해봤지만 그 사람은 한 3년 만에 그냥 50만 불 그냥 손 털은 거예요. 이 상형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우선 첫 번째로 이 모든 것이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가게에 가서 물건 사는 그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그 가게 렌트는 또 떨어지지 않아요. 랜드로드가 어떻게 하든지 가게 렌트는 뭐 낮춰서 받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맨하탄에만 해도 가게가 거의 30%가 비어 있어요, 지금. 이
맨하탄의 역사상 100년 역사상 20% 이상 비어있는 적도 없었대요. 근데 지금 거의 이제 통계 나오는 거 보면 27% 내지 28%가 지금 비어있는데 렌트 안 내는 가게까지 하면 뭐 30%도 넘는다래요. 그래서 지금 보통 맨하탄에 뭐 렌트가 한 달에 막 5만 불 뭐 이런 가게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런 가게들이 그냥 뭐 1년, 2년, 3년씩 비어있는 그런 그 매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랜드로드들이 렌트를 갖다 안 내리니까 그 가게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그 렌트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새는 어떤 그 상황들이 벌어지냐면 한 2년, 3년 동안 안 되니까 렌트를 내리고 싶은데 렌트를 내리는 것도 또 함부로 못 내려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있는 그 빌딩 주인들이 렌트를 내리게 되면 아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렌트를 함부로 내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떤 그 가게는 지금 뭐가 되냐면 한 달에 만약 5만 불짜리라면 반값에 줄 테니까 들어와라. 그걸 팝업 스토어라래요. POP, 팝업 스토어. 근데 이 팝업 스토어로 이제 간판을 내걸면은 그 팝업 스토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가게를 시작하게 되면 그 레귤라 그 보통 그 뭐 10년, 5년 그런 그 테넌트를 구하게 되면 3개월 내로 나가야 돼요. 랜드로드가 너 이제 나가라. 그러면 이제 나가야 돼요. 리스가 없기 때문에 그 팝업 스토어라고 하는 거는 식당 같은 건 못 해요. 왜냐하면 시설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나가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뭐 물건 갖다 놓고 이런 그 렉 갖다 놓고 옷이나 파는 거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요새는 그 맨하탄의 그 유명한 그 백화점 중에서 그 로드 앤 테일러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백화점이죠. 오래되고. 그런 그 백화점이 렌트가 너무 비싸니까 자기네 그 매장을 포기하고 팝업 스토어로 요번에 이제 싼 렌트를 얻어갖고 로드 앤 테일러 간판을 걸고 개업했다고 하는 것이 지난 한 달 전에 뉴스에 뉴욕의 뉴스에 나온 것 중에 이제 한 큰 뉴스예요. 이 상용 부동산이 가게 렌트가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이제 정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산 사람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모기지 다 갚고 뭐 옛날에 싸게 샀으니까 괜찮은데 뭐 10년 전에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최고 올랐을 때 빌딩을 샀거든요. 그래갖고는 그 융자를 못 얻어갖고 지금 그 말하자면 그 은행에다 뺏기는 그런 그 랜드로드들이 너무 많고 은행에서도 이제는 원래 그 상용 빌딩만 투자해주는 은행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개인 아파트나 이런 거는 안 하겠다. 뭐 일만 많지 뭐 나오는 게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안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은행마다 상용 부동산이 너무 위험하니까 이런 레지덴셜 론을 갖다 안 해주는 은행이 없어요. 지금은. 특별히 한국계 은행들도 전부 한 20년 전, 15년 전만 해도 개인 콘도 이런 건 안 하고 상용 빌딩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그 한국 그 은행들도 전부 상용 부동산보다도 개인 그 콘도 렌트 같은 모기지 같은 거 주느라고 막 서로 싸우고 그래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트렌드는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더 그 약화되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콘도미니엄이나 아파트 같은 건 뭐 아무리 뭐 그 온라인 비즈니스가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일단 살고 또 자고 먹어야 되니까 아파트는 그 수요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상용 빌딩은 지금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크다고 하는 거. 그것이 지금 이 뉴욕의 그 어떤 경향인데 이건 뉴욕뿐만이 아니에요. 미국 전체의 경향이고 또 이제 그 온라인 비즈니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장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그 경향이 앞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특별히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용 부동산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그것도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만하고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